다음은 에너지의학의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에너지 장치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36종류를 찾았는데, 이 장치들을 크게 분류하면은 첫째, 질병을 예측하는 장치, 두 번째는 질병을 진단만 하는 장치, 세 번째는 질병을 치료만 하는 장치, 네 번째는 질병을 진단과 동시에 치료도 하는 장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장치. 질병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뇌파를 측정하거나 심전도, 근전도를 측정한 다음 가우스 프로그램으로 재처리하면은 뇌파로부터 뇌의 가우스 구조, 심전도로부터 심장의 가우스 구조, 근전도로부터 근육의 가우스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우스 구조란 에너지장을 의미합니다. 가우스 구조이기 때문에 가우스의 끌개, 트랙터를 볼 수 있는데, 이 끌개 모양을 보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의 끌개란 에너지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끌개는 크게 기묘한 끌개, 순환 끌개 및 점 끌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묘한 끌개는 건강을 의미하고, 이 순환 끌개는 미병을 의미하며, 점 끌개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뇌파를 측정한 다음 이를 가우스로 처리하면은 간질 환자의 발작을 미리 10분 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심전도를 측정한 다음 이를 가우스로 처리하면 심장마비를 13시간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랙터를 보면은 심장이 정상 기능일 때 가우스 끌개는 기묘한 끌개로 나타나며 끌개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마비 8일 전에 가우스 끌개는 순환 끌개로 나타나며 끌개가 다소 응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마비 13시간 전에 가우스 끌개는 점 끌개로 나타나며 끌개가 하나의 점으로 응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산모에서 진통 개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자궁 근육의 근전도를 가우스로 처리하면은 산모의 진통 개시, 즉 출산을 2주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빨간불이 켜진다고 했습니다. 이 장치를 출산 예측기라고 부르는데 아직 상품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상 오라메타라는 진단 장치에 대하여. 위상 오라메타는 이 오라를 촬영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장치이며 1990년 러시아 과학자가 개발한 것입니다. 위상 오라메타는 전자기파가 차폐된 공간에서 1m 떨어진 거리에서 길리안 촬영기로, 환자와 1m 떨어진 거리에서 길리안 촬영기로 인체의 에너지장 오라를 촬영합니다. 에너지장의 영상이 깨끗한 타원형이면 건강을 의미하고, 함몰이 있으면 그 부위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PIP, 다층 대조 간섭 사진술이라는 진단장치에 대하여. PIP는 인체를 단순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디지털 사진에 쓰던 정보를 가공하여 인체의 에너지장을 해석합니다. 연자는 이틀 동안 국내에서 이 PIP 워크숍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PIP에서 가슴에 붉은색이 뭉쳐 있으면은 심장병을 의미하고 PIP에서 척추에 붉은색이 뭉쳐 있으면 디스크를 의미하고 PIP에서 복부에 붉은색이 뭉쳐 있으면 복통이 있음을 의미하고 복통이 치료되면은 붉은색이 없어집니다. 또 PIP에서 유방에 검은 색조가 보이고 몸 전체가 붉은색으로 나타나면은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고 치료가 되면 검은색은 흰색으로 붉은색은 사라집니다. PIP에서 머리 주위에 노랑이나 초록색의 검은 색조가 나타나면은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하고 밝은 색조를 보이면 마음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또 PIP에서 기공치료를 하면은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에는 에너지장의 진동과 빛이 증가합니다. 또 PIP에서 요가를 하면은 요가 전에 비하여 요가 중에는 흰색과 밝은 노란과 초록이 증가합니다. 또 PIP에서 아로마 치료를 하면은 목부의 빨간색 묵침이 치료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PIP에서 물이 활성화되기 전에 비하여 물에서 방사되는 에너지의 색조가 달라집니다. 또 수정에서 방사되는 에너지장을 잘 이용하면 치료 효과가 낮은 수정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높은 수정일수록 방사되는 색조가 밝게 보입니다. 다음은 PIP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영국의 런던에서는 매우 이색적인 강연이 열리고 있었다. 자신이 고안해낸 특별한 기계로 사람의 에너지장, 즉 기를 찍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 해리 올드필드. 전직 과학 교사였다는 그는 지난 30여년간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을 연구해왔다고 한다. 그는 최근 자신이 개발해낸 PIP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면 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찍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PIP를 통해 자신도 모르고 있던 질병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대체로 병이 있는 부분은 붉고 어둡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Good morning, gentlemen. Very pleased to see you. Morning, I'm going to meet you. Come on, please, in, please. 우리는 기를 찍을 수 있다는 그의 작업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Here. The mechanical stuff is basically 기를 찍을 수 있다는 기계는 의외로 간단했다. digital camera,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단순한 6mm 디지털 카메라에 불과했다. more interfacing at the back of the computer. 그러나 카메라 안에 특수장치가 입력되어 있어서 기를 찍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Frequencies, different wavelengths supplied. We all 우리는 모두 에너지 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뿌라나 또는 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에너지 장이 부딪히면 간섭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간섭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미세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다양한 밀도의 에너지 장을 통과하면서 파동이나 크기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바로 간섭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통해 에너지 장의 간섭 현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원리를 알고 싶었지만 그는 특허 출원 중인 이 기계의 보관을 위해 더 이상의 정보는 줄 수 없다고 했다. 대신 환자 한 사람을 정해서 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이날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최근에 목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emanating from the chakras. 이것은 차크라에서 발산되는 몸 주위의 에너지 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머리 위 부분의 에너지 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엘라가 언젠가 편두통을 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Okay. 이쪽 측면에 에너지가 약간 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rt of like little leakages at the side here, this little bubble of energy. 이것은 이빨을 뽑아서 에너지가 손실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The bubble of 것입니다. energy is indicating where energy has been lost from a tooth extraction.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기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기의 흐름을 찍을 수 있을까? 우리는 실제로 기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한 기치료사를 초빙,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환자가 혼자 있을 때의 상태를 찍어두기로 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던 환자의 목 부분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Can you put your hand in towards the healing? Slowly move it. 드디어 기치료사가 서서히 환자의 머리 쪽으로 손을 올려 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윽고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Energy coming down.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치료사와 에너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Burst. Energy. 환자와 기치료사 사이에 에너지 다리가 생겼습니다. 실험에 들어간 지 불과 2, 3분 만에 환자 혼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노란색 띠가 두 사람 사이를 강력하게 연결시키고 있었다.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See? 에너지가 기치료사의 가슴에서 나와 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된 노란색 띠를 보면서 월드필드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기치료사를 상대로 똑같은 실험을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연결된 예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실험 전에 찍어두었던 화면을 대조해봤다. 사진에는 붉은 기운이 내려간 대신 치유 효과를 나타낸다는 노란색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노란색 띠는 분명히 치료사에 의해 생긴 것일까? 그 손 한번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What if with her hands off? If she moves her hands 손을 away, 쥐어도 몇 초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here for a few seconds, and then start 그러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clearly. 이 상태 손을 다시 한 번 더 보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Can you put your hands in? Okay. There, the bridge immediately 순간적으로 노란색 다리가 나타납니다. 환자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with the patient, and then it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손에 집중된 에너지가 레이저처럼 환자에게 방사되고 있습니다. a laser into the patient. Good footage. 이 노란 게 지금 뭔가요? What is it, the yellow thing, Harry? Yellow emanations 노란색의 입자는 치료사한테서 나오는 치료 효과가 있는 에너지입니다. entering, 그 치료 에너지가 환자의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building up. 여기 보이듯이 환자와 기치료사 사이에 노란색의 강한 에너지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Bursting up the chakras. Right. Enormous. 그렇다면 치료사가 보냈다는 강력한 기는 어디서 오는가? When I start, I link in to the higher source, whatever you like to call it, universal life energy, divine, cosmic, okay? And then I feel this energy coming through, I envisage it coming through my crown center, down to my heart center, and then out through my hands as a healing love energy. Now the energy goes where it is needed. 환자 혼자 있을 때는 붉은색으로 나타나던 에너지장은 치료사가 기를 보내자 노란색으로 연결되는 신기한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된 띠가 정말 기를 보여준 것인지, 그리고 그 노란색이 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사진들을 인정받으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검증과 실험 결과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둔 작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GDV, 가스 방사 시각화 장치라는 진단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GDV는 러시아 과학자 코르트코프가 킬리안 촬영술을 이용하여 만든 진단 장치입니다. GDV는 10개의 손가락으로부터 에너지량을 측정하여 인체 전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장치입니다. GDV에서 10개의 손가락으로부터 각 손가락의 에너지량을 채취하고 이를 조합하여 전체의 에너지량을 합성합니다. 손가락마다 조직 및 장기가 배당되어 있어 어느 부위에 결함이 있으면 그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손가락의 오라가 정상이고 여기서 결함이 있으면 이 부위의 장기가 이상이 있음을 말하고 이 경우는 이 부위의 장기와 이 부위의 장기에 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EIS 전자관질 스캔 장치라는 진단 장치에 대하여 EIS는 프랑스의 알베르트 마렉 이분이 개발한 진단 장치입니다. 저는 여기 전데요. 저는 이 사람 프랑스 파리에 가서 매일 7시간 동안 7일 동안 개인 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EIS는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의 각각의 에너지량을 측정해서 진단하는 장치입니다. EIS는 조직 및 장기의 기능을 색깔로 알 수 있습니다. 회색은 정상이고 기능이 약간 떨어지면 노랑, 더 떨어지면 빨간색, 다음은 초록, 그 다음에 청색은 이거는 병적인 색깔입니다. EIS에서 뇌의 영상인데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면은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고 심장에서 회색은 정상 이렇게 노랗게 나타나면은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자율신경이 회색은 정상 빨갛게 나타나면은 자율신경 항진, 그다음에 근육에서 정상인데 빨갛게 나타나면은 이 부위에 근육의 통증이 있음을 말하고 척추가 회색이면 정상, 이 빨간 부위는 통증이 있음을 말하고 치아에서 회색은 정상, 빨갛게 나타난 부위는 통증이 있고 병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IS는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미네랄 검사를 할 수 있고 활성산소 측정이 가능하고 몇 가지 간 기능 검사가 가능하고 호르몬 측정이 가능하고 근데 이 호르몬 측정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산연기 측정이 가능합니다. EIS를 이용한 진단에서 유의사항은 만약 그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타났을 때 두 가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는 비정상은 순전히 기능상의 비정상일 수 있지만 즉 미병을 가리킬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기능상의 비정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구조상의 비정상도 동반할 수 있다는 점, 즉 질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EIS 비정상을 나올 때 이게 미병인지 질병을 구별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IS의 정확도는 모스크바 대학병원, 파리의 대학병원 두 군데, 또 이태리 대학병원 한 군데에서 확진이 된 1163가지의 진단명과 EIS를 비교했더니만은 EIS의 정확도가 83% 된다고 했습니다. EIS는 암에 대한 임상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EIS는
암을 진단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 수술하기 위해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EIS 검사를 했습니다. EIS에서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막대기가 뜨면 이 막대기가 뜨면 암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캔서 마크입니다. 캔서 마크에서 막대기가 나타난 환자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정말로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고 캔서 마크에서 막대기가 없었던 환자에서 또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검사에서 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수암 등으로 판정되었으나 EIS 검사에서 캔서 마크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18명 중 13명으로 72.3%가 미음성이었습니다. 또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 아니었는데 캔서 마크가 나타난 경우는 9명 중 2명으로 22.2%가 위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EIS는 암을 진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자 공명 자기 분석 장치 QRMA라는 진단 장치에 대해서 QRMA는 독일에서 개발한 장치이며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세포 조직, 장기 등의 각각의 에너지량을 측정해서 진단하는 장치인데 한 손의 손바닥에 전극을 쥐고 1분 동안 인체의 모든 에너지량을 채취하여 진단하는 장치입니다. 1분 후에 측정 결과가 조직 장기별로 20가지 이상이 나오고 또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연자의 생각으로는 이 장치가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손 제너레이터는 치료장치. 토손 제너레이터는 러시아 의사이며 물리학자인 장 칸첸이 개발한 치료장치입니다. 이 장 칸첸이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한 일이 있는데 그때 저도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이 장치는 아주 거대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장치를 이용해서 건강한 생쥐의 에너지량을 채취하여 암을 가진 생쥐에 조여주었더니만은 70%에서 암이 사라졌다고 했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생식 기능이 정상인 젊은 생쥐의 에너지량을 채취해서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늙은 생쥐에 조여주었더니만은 생식 기능이 회복됐다고 했어요. 즉 늙은 생쥐가 새끼를 베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장치를 이용하여 건강한 젊은 사람의 에너지량을 채취해서 환자에 조여주었더니만은 병이 치료됐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MW 다중파동 발생 장치라는 치료장치에 대하여 MWO는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과학자 라코브스키가 1920년대에 개발한 치료장치입니다. 그는 미용치료 목적으로 테슬라 코일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테슬라 코일이란 크로아티아 공화국 출신의 천재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1891년 테슬라 코일을 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 크기에 비해서 이 테슬라 코일은 아주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는 이 거대한 코일을 이용하여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40km 떨어진 장소에 놓여진 50W 베개를 등을 점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테슬라 코일은 오늘날 양자에너지 발생장치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코일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테슬라 코일의 원리를 이용하여 축소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 바로 라코브스키의 MW입니다. 즉 양자에너지 발생장치입니다. 라코브스키는 1941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뉴욕의 병원에서 이 장치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즉 암, 관절염, 만성기관지염, 선천성 고관절 탈골 및 많은 질환을 치료하였습니다. MW를 이용한 암의 치료 사례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앞면에 피부암이 있었는데 이에 치료하고 15일 후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암이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코브스키는 MW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중 파동 발생 장치는 문자 그대로 인체에 필요한 모든 다중 파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는 각기 필요로 하는 파동을 공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펄스 전자기장 치료기 PEMF라는 치료장치에 대하여 펜프는 역시 테슬라 코일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장치입니다. 펜프는 치료기의 루프를 질병이 있는 부위에 접촉시켜서 치료합니다. 펜프의 치료 원리는 MW와 펜프는 모두 테슬라 코일을 응용한 장치인데 MW는 인체에 필요한 모든 파동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했고 펜프는 좀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즉 펜프는 세포의 막천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막천이란 세포의 내부는 음이온이 많고 세포의 외부는 양이온이 많아. 이로 인하여 세포 내부와 외부 사이에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막전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원인으로 세포 내부의 양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세포 외부에서 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정상 막전이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상 세포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90mV인데 막전이가 30 내지 40mV로 떨어지면 양성 종양이 생기고 막전이가 15mV까지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막전이를 비유해서 말하면 세포는 전자로 가득 찬 배터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70mV로 충전되어 있으면 건강하고 마이너스 60mV로 떨어지면 미병이 생기고 40mV로 떨어지면 만성병이 생기고 15mV로 떨어지면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에게 양자 에너지를 공급하면 막전이를 정상 수준으로 높일 수 있고 따라서 면역세포가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능을 회복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펜프의 치료 효과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펜프의 치료 사례를 보면 암 치료가 가능한데 중국에서 말기암 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치료해서 28명이 완치되었다고 했고 또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에 궤양이 생겨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뱀프로 치료하여 발을 살릴 수 있다고 했고, 또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가능해서 2주 만에 치료가 가능했다고 했고, 또 통증 치료가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부종 치료에 효과적인데, 이와 같이 링을 뺄 수 없을 정도로 부종이 심했는데 4분 치료하고 3시간 후에 부종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프머신이라는 치료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라이프머신은 1930년대 미국의 과학자 레이먼드 라이프가 개발한 주파수 변조가 가능한 양자에너지 발생장치입니다. 라이프는 특수한 현미경을 발명하였습니다. 이 현미경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볼 수 있는 6만 배 고배율의 특수 현미경입니다. 라이프는 이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되는 병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병균은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되었고, 병균이 주파수가 있다면 공명의 원리로 이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가수가 와인그라스를 공명에서 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이프는 병균을 죽이는 주파수를 MOR, 살균 주파수라고 불렀고, 그가 살아생전에 발견한 살균 주파수는 20가지 정도였습니다. 라이프는 살균 주파수를 만들기 위하여 주파수 발생장치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가 만든 주파수 발생장치의 주파수 범위는 0.1kHz에서 20kHz였습니다. 다음은 이 주파수를 운반하는 인체에 무해한 반송파 캐리어 웨이브가 필요했는데, 그는 반송파로 플라즈마 웨이브를 생각해냈습니다. 플라즈마 웨이브를 만들기 위하여 진공관에 알곤가스를 채우고 여기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고주파인 라디오파를 쏘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체에 고전압 고주파를 쏘면은 알곤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로 분해한 다음 해체 모혈을 해서 새로운 구조물이 되면서 물성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플라스마입니다.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모여 있습니다. 플라스마는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플라스마 발생장치에 주파수 발생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따라서 라이프머신은 플라스마 발생장치와 주파수 발생장치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스마 발생장치고 이것은 주파수 발생장치입니다. 라이프머신의 효과는 세균을 박멸하고 면역세포 기능을 항진시키고 체질의 산성을 교정하고 세포 및 조직의 산소를 증가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마약 진통제만큼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라이프머신의 효과 중에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3일 간격으로 한 번에 3분씩 3개월 치료하여 말기암 환자 16명을 모두 완치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라이프는 자신이 만든 머신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확언이 되어 라이프는 알 수 없는 검은 손에 의하여 억압을 받는 신세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가 발명한 모든 장비와 서류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고 모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라이프 실험실은 도둑 맞았고 현미경은 사라졌고 나중에는 화재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라이프를 지지했던 의사들도 감옥을 가거나 멕시코로 이민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약회사의 검은 공작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라이프 자신은 말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쓸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라이프 머신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기술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라이프에 관한 사라졌던 역사가 1986년 베리 린넷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암치료법이 있었다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라이프를 잘하는 사람과 라이프 머신을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면담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머신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본 라이프 머신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라이프 머신은 전부 유사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